예,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고 강우량이 줄어들 때는 먹는 샘물 시장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날 텐데요. 우선 균형 가격은 3달러에서 6달러로 상승합니다. 반드시 가격이 상승해야 돼요. 소득 증가할 때도 가격은 상승하고요. 강우량 감소에도 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균형 거래량은 말씀드렸듯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소득의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가 더 크냐, 그 영향이 더 크냐, 아니면 bad weather에 따른 공급의 감소 영향이 더 크냐,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크냐에 따라서 거래량은 결정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 bad weather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증가보다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반드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테이블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수요의 증가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수요의 증가와 그 다음에 공급의 감소가 같이 나타나 있는 바로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했고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케이스가 바로 그러니까 example 3가 바로 이거잖아요. example 1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example 2가 이거고요. 이 둘이 동시에 나타난 example 3가 바로 얘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죠. 우리가 첫 번째 봤던 example 1이 바로 뭐냐면 example 1이 공급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한 거니까 이거고요.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은 공급이 감소할 때 수요의 변화가 없었으니까 얘가 2번이에요. example 2입니다. 그 다음에 example 3가 바로 이거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example 1에서는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상승하고 새로운 균형에서 공급량도 거래량도 증가했어요. 두 번째 example에서는 나쁜 날씨로 인해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격은 상승했고요. 거래량은 줄어들었어요. 새로운 균형에서. 그래서 가격은 1번의 경우에도 상승했고 2번의 경우에도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번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3번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하지만 거래량은 하나는 늘어났고 하나는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모른다가 정답이겠죠. 뭐가 더 크게 작용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영향의 정도에 따라서 새로운 균형에서 거래량은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세 가지를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하나씩 그림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했던 거 요건 다 지워버리고요. 지금 한 5가지 정도를 한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뭐 이것도 반대쪽에 있는 얘도 물음표 있는 거는 뭐 한번 해보죠. 뭐든 한번 해보죠. 우선 첫 번째 경우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 아까와는 반대로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 경우를 한번 해보죠. 우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는 했는데요.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가 아니라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 증가와 더불어서 그렇죠? 공급도 증가하는 경우는 한번 해보죠. 이전의 균형이 바로 얘고요. 새로운 균형이 바로 얘입니다. 그러니까 E 프라임, 새로운 균형을 E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보죠. 공급 증가, 제목, 수요 증가, 공급 증가입니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그렇다면 가격은 반드시 상승해야 되고요.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반드시 떨어져야 돼요. 이거 다시 한번 보고 돌아오죠. 왜 그래야 되는지.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공급만 증가하는 경우를 한번 보시죠. 공급이 이렇게 증가해요. 그러면 가격은 떨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E'에서 공급만 증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은 하락하고요.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가격은 균형 가격입니다. 가격은 새로운 균형에서 하락하고요. 거래량은 균형 거래량이겠죠. 새로운 균형에서 늘어나야 되겠죠. 공급의 증가만 나타난다면, 그러니까 뭐 좋은 날씨로 인해서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면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본다면 수요의 증가는 가격을 높일 거고요. 공급의 증가는 가격을 떨어뜨릴 거예요. 반면에 P가 가격입니다. 반면에 수요의 증가는 거래량을 늘린다는 걸 우리가 봤었고요. 이그젬플 1에서 지금 다음 그림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Q가 줄어든다는 거죠. 늘어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Q가 균형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기다가 P라고 쓰고요. Price, Q, Quantity라고 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될까요? Q는 반드시 늘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균형에서 Q는 이렇게 늘어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의 증가죠. 그렇죠? 하지만 가격은 애매해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실제로 두 효과가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가격은 모른다가 정답이죠. 그렇죠? 가격은 알 수 없다. 그래서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면 수요와 공급 곡선이 모두 다 수요와 공급이 모두 다 증가하는 경우 바로 이 경우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한 게 이겁니다. 수요 곡선도 오른쪽으로 공급 곡선도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거래량은 반드시 늘어나지만 가격은 알 수 없습니다. 뭐가 더 크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굳이 그림으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우리가 거의 다 봤으니까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수요의 감소는 안 해봤으니까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수요만 감소하는 경우 수요만 감소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은 하락하고 새로운 균형에서 거래량도 줄어듭니다. 이전 균형과 새로운 균형이잖아요. 이렇게 간 거니까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만 감소하는 경우 바로 이 경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수요만 감소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공급만 감소하는 경우도 한번 보죠. 공급만 감소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예요. 수요만 감소하는 경우는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줄어들고요. 공급만 감소하는 경우는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줄어들어요. 만약에 이 둘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의 변화는 반대고 거래량의 변화는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반드시 줄어들겠죠. 얘도 줄어들었고 얘도 줄어들었으니까 이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반드시 거래량은 줄어들어야 되고요. 하지만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해야 되는 건 얘네요. 그렇죠? 얘. 수요의 감소와 공급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 이건 우리 안 했죠. 안 했나요? 잠시만요. 우리가 아까 했던 게 증가만 했으니까 요것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얘도 사실 수요만 감소하는 경우와 공급만 증가하는 경우를 따로 띄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번 봅시다. 수요만 감소하는 경우가 뭐냐면 얘죠. 그렇죠? 수요만 감소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공급만 증가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공급만 증가하는 경우는 얘죠. 그렇죠?
두 현상에서의 공통점은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가격은 반드시 떨어져야 되고요. 거래량의 변화는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니까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림으로는 간단하게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공급 곡선 수요의 감소, 공급의 증가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수요의 감소, 공급의 증가. 수요의 감소, 공급의 증가. 그래서 이전 균형은 여기였고요. 새로운 균형은 바로 여기가 되겠죠. 확실한 건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 없다. P는 반드시 떨어지고 거래량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P는 반드시 떨어지고 거래량은 알 수 없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제 균형을 찾는 과정들을 한번 간단하게 3스텝 프로세스로 정리를 한 건데요. 첫 번째 스텝 1에서는 우리가 분석하는 시장이 어떠한 시장인지 시장을 그 특정하는 것입니다. 캐릭터라이즈 한다. 여기서는 제가 유형을 특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분석하고 싶은 시장이 어떤 유형의 시장인지, 완전 시장인지, 불안정 경쟁 시장인지 특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것에 적합한 분석 방법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을 분석하는 분석의 방법은 수요와 공급이고요. 그래서 그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이용해서 균형을 찾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특정한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그리는 방식으로 시장의 균형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텝 2는 일반적으로 표현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한 방법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이용해서 균형을 찾는 방법은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시장 균형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한지 확인하고요. 균형을 찾으면 되겠죠. 세 번째,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 때 소득이 증가하거나 기상 여건이 좋지 못하거나 이러한 어떤 그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것에 따른 결과를 한번 추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했던 세 가지 스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3장의 내용이고요. 내일 6장 디맨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